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편안한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끝날 것 같지 않던 연휴의 끝이 이제는 보이네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추석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추석 특집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까지 꾹꾹 눌러서 오늘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1부는 가을 남자 영화평론가 오동진 씨와 함께 가을 여행, 가을 영화 여행 떠나고 있는데요. 이제 2편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들을 골라오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2부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유홍준 교수와 함께 알쓸신명, 알면 알수록 신비한 국내 명소들 찾아가 보고 있죠. 오늘 3위, 2위, 1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추석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오동진 평론가와 함께하는 가을 영화 여행. 오늘 오동진 씨 마지막 시간으로 모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유홍준 교수님한테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뭐 월간지에서 한 2년 넘게 영화 명소? 그러니까 영화가 촬영된 곳. 네. 영화 속 명소. 네, 그거 제가 다녔어요. 아, 그러셨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유홍준 교수님 제가 잠시 후에 예를 들면 나오시면 고생하셨다고. 박하사탕. 박하사탕. 왜 그 설경구 씨가 나 돌아갈래 그 철도. 그렇죠. 그 어딘지 모르시죠? 어디예요? 네, 충북 어디 있어요. 그 철도 찾아서 그거 올라가서 똑같이 사진 찍고 곳곳을 다니고 있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유홍준 교수가 진짜 많이 다니신 분인데 그분이 고른 5곳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이따 가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동진 씨는 그리고 영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가을 영화. 네. 오늘 첫 번째 영화는 뭡니까? 더 테이블이죠. 요거 안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테이블. 이 작품 제가 굉장히 소품을 봤는데 기억이 오래 남고요. 이 작품이 사실은 올 하반기에 나온 수작 중에 상위 랭크될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김종관 감독이 사실은 많은 영화를 만들었고요. 독립영화계의 길이나예요. 독립영화계의 네. 단편 많이 만들고 장편 많이 만들고 그렇지만 대중적 어프로칭이 좀 뭐랄까요, 좀 스스로 노력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중성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뭐 영화계에서 아주 호평받는 그렇죠. 독립영화 감독이죠. 이전에 최악의 하루라는 한예리 씨가 나왔던 영화를 작년에 소개한 적이 있었죠. 저 봤어요. 네, 최악의 하루. 정말 좋았어요. 그렇죠. 김종관 감독이 잘 만드는 감독입니다. 그 한예리 씨가 또 나왔네요. 그렇죠. 여기도. 네. 좋아하는 배우는 계속 쓰게 돼 있어요. 감독이.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얼터 에고 이런 페르소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신의 페르소나. 그렇죠. 또 다른 그래서, 나. 그렇죠. 그래서 아마 김종관의 페르소나는 한예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요즘 합니다만 어쨌든 더 테이블은 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만난 남녀 4쌍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유미, 정은채, 한예리, 임수영 순으로 나오죠. 정유미는 그 만난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 예전에 고등학교 동창 혹은 중학교 동창 뭐 이렇게 예전에 어렸을 때 동창이에요. 정유미는 탑스타가 돼 있죠. 그런데 탑스타 된 상태에서 예전에 남자친구, 대학 때 사귀던 남자친구다 정말. 대학 때. 대학 때 잠깐 사귀던 남자친구. 그러니까 지금은 헤어진 전 그렇죠. 남친을 전 남친을 만나서 스타가 돼서 왜 그렇죠. 만났어요? 스타가 돼서 옛 남친. 만나고 싶어 해서 만난 거예요. 누가? 남자애가. 근데 여자는 자기가 스타로 살지만 과거에 순수했던 그런 시절을 잠깐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남자가 뭐 괜찮았으니까 혹시나 하는. 만났는데 아닌 거예요. 이 남자가 만난 목적이 따로 있었어. 어떤 겁니까? 사진 한 장 찍자는 거죠. 뭐 이런 거. 이런 인증샷 나 그렇죠. 스타랑 옛날에 사귀었어라고 아무리 동료들한테 말해도 동료들이 믿질 않는데요. 그래서 나랑 사진 한 장 찍자. 한마디로 찌질남. 요새 말로. 속물근성의 남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제가 어제 소개해드린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처럼 스스로가 갖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다르게 편집돼 있고 예전엔 제가 나를 좋아했거나 내가 쟤를 좋아했는데 라고 했지만 사실 다시 만나보니까 꼭 그랬던 것은 아닌 거죠. 이런 이 커플들이 사실 굉장히 현실성 있는 커플이에요. 이런 사람 많죠. 그렇죠. 네. 그렇죠. 두 번째 얘기 정은채는
제가 이 두 번째 에피소드 참 좋아해요. 저는 사실은 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 번째 에피소드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네 번째, 두 번째,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정은채 씨가 만난 남자는 한 4개월쯤에 하룻밤을 같이 잤어요. 그냥 만약에 요새 말로 원나잇 스탠드를 한 거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 남자가. 참 짧게 막 파편적으로 만난 것 같아요. 불꽃 튀듯이 하루 만났는데.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그 예전에 얼마나 만났는지 아주 잠깐 만나고 남자가 여행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뭐 티벳 이런데. 잠깐 만났는데 그 다음에 장거리 여행을 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 여행 갔다 올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고 나도 저 남자한테 푹 빠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남자가 여행 갔는데 그럼 대부분 여자들은 자기도 준비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딜 같이 가야 되는지. 근데 혼자 간대. 이제 사랑이 막 시작됐는데 혼자 간대. 그럼 진짜 그 남자는 가망 없어요. 그게 짜증나는 경우네요. 근데 이제 그럼 그것도 용서해. 뭐 혼자서 또 남자가 또 고독을 씹을 수도 있겠지만 하고. 또 티벳 같은 데 간다고 하니까 또 새로운 어떤 인생의 전기를 마련하려고 저러나 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보냈어요. 막 티벳하고 막 유럽도 간 거야 보니까. 근데 그 4개월 동안 연락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4개월 동안 연락 두절? 그러고 만난 거예요? 그 4개월 후에 와서 이제 만난 거야. 여자 짜증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는 헤어지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또 마침 이 남자가 작전이었는지 어쩐지 그 4개월 전에 잘 때 자기 방에 시계를 풀어놓고 갔네. 그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돌려줘야죠. 이제 시계 돌려주러 나온 셈이에요. 나온 셈이고 그래서 가망이 없구나. 이 남자는 도대체 뭐 이런 남자가 있을 수 있나. 사랑하는데 근데 아직도 여자의 이 표정에는 이 남자에 대한 그 미련이 있어. 화를 내고 있지만 짜증 내고 있지만 그렇죠. 사랑의 감정은 남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일말에 뭔가에 어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요 얘기를 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왜 특별히 이 에피소드가? 근데 이 뒤가 좋아요. 뒤가 어떻게? 젊은이들답게 이뻐요. 얘네들은 이렇게 사랑하겠구나. 약간의 이렇게 요 밀당 귀엽다.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 남자가 사실은 사랑하는 거였구나. 아하. 근데 이제 젊은이들답게 표현이 좀 서투르고 넘겨지는 오해와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사실 남자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아니 왜 4개월 동안 연락 안 했는지가 나와요? 뒤에 나오죠. 네, 사실은 더 깊은 있군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있군요.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 얘기 이뻐요. 그래서 저는 그 정은채라는 배우가 사실 홍상수 영화에 많이 나왔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 에피소드에서 카메라가 대부분 클로즈업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투샷, 그러니까 그 풀셔트 잠깐 정도 나오고 대부분 원샷으로 계속 클로즈업을 왔다 갔다 해. 정은채와 남자 배우.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내밀한 그 감각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걸까?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런 얘기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이런 것. 내가 좀 화를 내야 돼. 이걸 말아야 돼. 표현해야 돼. 막 이런 거. 눈썹 하나의 그 움직임이나 그 입꼬리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얼굴 표정에 모든 것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라이투미라는 미드에서도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섬세한 것들을 담아내기 때문에 일부러 클로즈업을 굉장히 강조해서 잡았고요. 그런데 배우가 그것을 견뎌내야 되거든요. 정은채가 해내요. 부담스러운 거죠, 상당히. 배우한테. 아주 섬세한 연기해야 돼요. 아주 섬세하게. 손끝 하나, 뭐 떨림 하나, 뭐 아까 말씀드린 눈가에 그렇죠. 흐르는 뭐 이런 전율 같은 동공의 확대나 뭐 이런 등등까지도. 그래서 두 번째 에피소드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완성된 영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한예리. 특이해요. 한예리는 전문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요? 네, 결혼 사기꾼. 결혼 사기꾼. 남자한테 나와요? 접근해서 돈 많은 남자한테 특히 그리고 뭐 이혼남이나 이런 남자한테 접근해서 재산 뺏고 일종의 블랙 위도우죠. 그러니까 저 등치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남자 등치는 이혼하고 이제 위자료 받고 이런 건데 이제. 그 건너편에는 김혜옥이라는 그 중년 우리 탤런트 아시죠? 그 중년 여배 정말 연기 잘하죠. 제가 나문희 씨 얘기했습니다만 김혜옥 씨도 거의 버금가지 않는. 잘하죠. 버금가는? 네, 버금가는. 네, 그렇죠. 김혜옥 씨는 뭐냐면 사기꾼이긴 사기꾼인데 하늘이보다 약간 떨어져요. 뭐냐면 엄마 역할 결혼식장에서 가짜 엄마 역할 전문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왜 만났어요? 근데 카페에서. 이 한예리가 자기가 결혼을 하니까 엄마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이제 또 다른 사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늘이가 진짜 좋아하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드디어 진짜 사랑을 만난 겁니다. 사기꾼이 진짜 좋아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아무것도 아닌 남자인 거예요. 그냥 아주 평범한. 지금까지는 돈 많은 재벌 뭐 이런 사람들 잡아서 돈 많은 재벌 사기쳤는데 사기치려다가 그 밑에 비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을 만난 거야. 근데 진짜 사랑에 빠졌어요. 정말 사랑에 빠진 거야. 이 남자 너무 좋은 거야. 예. 이 남자가 너무 착하고. 어허. 그래서 정말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짜의 얘기지만 예. 이게 진짜인 거예요. 어허. 가짜가 진짜가 된. 어쩌면 우리는 모든 인생을 진짜처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위선과 거짓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단 한 번만이라도 예. 그 진실을 추격하거나 뭐 진실을 찾거나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여자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 앉은 두 사람. 그래서 그 중년 그 여자도 예. 엄마 역할도 그래서 진지하게 짜는 거예요, 판을. 근데 그 얘기가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요. 부모가 없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한예리 씨는. 한 여자는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유일하게 진실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 여자는 자기가 예전에 딸을 잃었던 여자고 그래서 역시 진실되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기꾼 두 여자의 이야기죠. 저는 이 스토리가 제일 좋았어요. 이게 제일 좋으셨어요. 네. 이게 가슴을 절절하게 해요. 네 번째 에피소드 임수정은 놀던 여자예요. 돈이 많아. 예. 결혼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집안끼리 정략 결혼도 있고 근데 사랑하는 남자가 건너편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임수정이 맡은 역할은. 그냥 나 결혼할게. 나 결혼 후에도 그냥 같이 살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커플의 에피소드도 많이 아쉬워요. 마음속이. 그러니까 먹먹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남자는 계속 그런 거예요. 아마도 예상컨대 남자는 훨씬 기우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늘 자기가 갖게 되는 열등감과 뭐 등등이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헤어지는 것을 의지로 작동시킬 때 그 참 안타까운 얘기거든요. 그렇죠. 임수정은 매우 의도적으로 가벼운 척 굴지만 사실 임수정도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 사랑의 색깔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사랑은 저는 이 영화들을 보면서 이 영화 에피소드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어쨌든 사랑은 구애받지 말아야 된다. 사랑하게 해주자.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뭐 이런 겁니다. 그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냥 사랑하게 해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테이블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옴니버스식 영화. 참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김종관 감독이 굉장히 여성적이잖아요. 여성적 시선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네요. 김종관 감독의 그 뭐랄까요 세계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요. 그 사랑에 대한 스토리는 그게 소설이 됐든 영화가 됐든 연극이 됐든 기본적으로 자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기의 경험이 밑바탕 되지 맞아요. 않는 그 러브 스토리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전부 다큐멘터리처럼 담아내진 않더라도 아마 김종관 감독에게는 정유미 에피소드, 정윤채 에피소드, 한혜리 에피소드, 임수정 에피소드 다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4개의 옴니버스로 풀어냈습니다. 저는 올 한 해에 주옥 같은 저예산 상업 영화라고 생각하고 주옥 같은 아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1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다양성 영화에서 이거 어마어마한 기록이라고 그렇죠. 해요. 저 오늘 가서 이거 당장 보겠습니다. 더 테이블. 어떤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가수 장재인 씨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 장재인 씨가 뮤직비디오를 요 영화를 가지고 콜라보를 했어요. 뮤직비디오를. 네. 그래서 장재인 씨의 노래 그거 듣겠습니다. 다정한 그날의 네 손길 그것 때문인지.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동진 평론가와 함께 떠나는 가을 영화 여행. 어느덧 마지막 편까지 왔네요, 오동진 씨. 이번에는 마지막 편은 정말 고민 많이 해서 골라오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휴일의 끝에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정신 차려야죠. 이게 너무 이제 지금 넉넉히 있었으니까 두뇌 게임 좀 해야 돼요. 두뇌 게임 영화 어떤 겁니까? 지적 스릴러 한 편. 인비저블 게스트란 그 영화 골라왔고요. 이것도 개봉작이죠. 인비저블 게스트 보이지 않는 초대 손님 뭐겠습니까?
살인자죠. 살인 영화군요. 인비저블 게스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은 밀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은 한 그 나이 먹은 여자 변호사가 살인 용의자로 몰린 그 남자를 찾아가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마주 앉아서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플래시백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밀실에서의 살인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예. 이 남자, 그러니까 여자를 죽였다고 지금 이 남자는 몰려 있는데요. 예. 그 여자하고의 관계가 내연 관계예요. 남자는 가정이 있고 여자는 비교적 굉장히 유복한 집안의 유부녀예요. 예. 둘은 내연 관계인데 어쨌든 어느 호텔 밀실에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 침입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그 침입한 누군가 인비저블 게스트한테 머리를 맞고 그 거울에 부딪혀서 기절했는데 예. 깨어보니까 여자가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깨워서 막 그랬더니 밖에서는 복도에서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자물쇠는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시면 밀실이에요. 예. 다 자물쇠 걸려 있고 침입한 흔적도 없고 나간 흔적도 없는데 세상에. 여자는 죽어 있다. 그러니까 아주 유력한 용의자인 거죠. 첫 번째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탈출구가 없는 밀실에서 그렇죠. 나는 네. 정신이 있고 한 사람은 죽어 있는 그렇죠. 거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맞았다. 그래서 여기 상처도 있어요. 예. 근데 믿어주지 그럼에도 않아요. 불구하고 들어온 흔적이 없고 들어올 그런 비밀 통로도 없고 예. 나간 탈출한 흔적이 없는데 없는 그럼 거예요. 당신이 죽인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자신의 누명을 벗어나겠다고 변호사하고 얘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는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걸 얘기해줘. 그렇죠. 너는 나에겐 진실을 얘기해야 돼. 음.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얘기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사실은 둘이서 미래를 즐기다가 오다가 예. 교통사고를 내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누군가 죽은 거고요. 누군가 죽은 것을 은폐한 것이겠죠. 이 두 남녀 사이에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가 죽은 거죠. 그러면 과연 누가 죽였을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두 사람은 살인자인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을 공동살인자인 거죠. 그 경찰 신고를 안 했으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시신을 유기했으니까. 예. 그렇다면 분명히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거나 이 남자를 죽이려고 하는 동기가 있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밀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 얘기를 푸는 겁니다. 이 두뇌 게임이네요. 네. 이건 무슨 셜록 홈즈 느낌이에요. 저는 단박에 풀었어요. 푸셨다고요? 저는 제가 셜록 홈즈, 뭐 루이팽, 제가 안 본 그 아가사 크리스티, 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 로렌 샌더슨, 뭐 안 본 게 없어요. 저 어렸을 때. 전 중1 때부터 아주 음습한 추리극을 다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딱 보고 그냥 범인 맞추셨어요? 네, 밀실 살인 사건은 다 방식이 있습니다. 잠깐만, 저도 뭐 지금 하나 떠오르긴 하는데 Yes or No만 해주실 수 있어요? 네. 이 죽은 여성의 내연녀의 남편. 알아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저기 동기는 있죠. 그렇죠. 동기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 있는 사람은 여자의 남편일 수도 있고 남자의 부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인척관계에 누군가일 수도 있죠. 부모일 수도 있고 뭐 누군 다 있죠. 아니면 정의로운 경찰일 수도 있죠. 재밌네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그 음모국은요. 너무 복잡하게 보시면 답을 잘못 고르세요. 틀렸는 모양이네요, 제가. 아니, 상상해 보시면 되고요. 너무 단순하게 고르시긴 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앞으로 저 앵커만 하시고 이제 형사 쪽으로 이런 쪽은 가시면 안 됩니다. 탐정 쪽은 안 되겠습니다. 이 영화 스페인 영화고요. 스페인이 사실은 영화를 잘 만드는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낯선데 사실 스페인 영화 하면 스페인 영화 스페인에 뭐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같은 감독, 디아더스 같은 영화나 예전에 테시스 이런 영화, 공포영화 잘 만들어요. 그래서 스페인이 사실 영화적 강국이기도 한데 경제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았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미국 영화나 일본 영화 약간 외에는 다른 외국 영화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가 좀 거르는 게 있어요. 영국 영화, 프랑스 영화, 스페인 영화, 이탈리아 영화 다 좋거든요. 근데 저 영화 산업 구조가 지나치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스페인 영화를 만나시는 또 다른 어떤 재미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저도 지금 보면서 제가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도
어디 극장에 걸린 게 몇 개 없어요. 네. 이게 참 스페인 영화의 한계군요. 지금 배급의 문제기도 하고. 아침에 건데요, 요즘. 이 영화 수입사 사장께서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예, 이런 예.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라면서 보냈는데 이제 아침 시간에 건 거죠. 조조 이런 걸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살인극을 극장 그 경영하시는 분들 그 정도 생각해 주셔야지. 아침 밥도 안 먹었는데. 아침에 걸고 오후에는 다른 저 블록버스터 그렇죠. 뭐 이런 거. 왜냐하면 헐리우드 요새 이제 킹스맨이 있거든요. 그런 거 걸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라는 그래서 얘기가 이제 나오네요. 제가 예. 지금 휴일 다 끝물이니까 극장 괜히 가시는 거 어려우신다면 예. 며칠 기다리시면 이런 VOD나 IPTV 서비스 나오니까 그때 좀 보시고요. 요거 살짝 밤에 예. 연인끼리 보시면 예. 요거 약간 치맥 분위기로 보시면 좋아요. 아 그런 느낌. 네, 그것도 이게 괜찮네요. 살짝 한 잔 먹어가면서. 연인 아니어도 부부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부부는 요새 영화를 잘 같이 안 보는. 요새 보나요? 그렇긴 하네요. 네, 그렇죠. 네, 거실에는 보통 남편 혼자 있지 않나요? 있지 않네요, 같이 있지 않죠. 네. 이번 네. 명절에는 좀 같이 있어 보세요. 굳이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오동진 씨와 함께한 가을 영화 8편인데 저는 정말로 다 마음에 들거든요. 네.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잘 골라주셨고요. 골고루. 다음 명절을 또 기대하면서 네. 어, 다음 명절 때는 미사일 위기도 없기를 바라고요. 30, 네. 예, 이제. 미국 대통령이 좀 재선이 안 되고 다른 대통령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정치적인 네. 발언까지 네. 거침없이 하시는 오동진 씨. 그게 네. 매력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 1부는 여기서 줄입니다. 2부 유홍준 교수와 함께 오죠.